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그러면 아까 보험비를 낸다고 했던 건 예. 어떤 보험입니까? 이거 조금 예민한데 보험 우린 같은 까발려야 경우는- 돼요. 가세요? 가세요. 나도 뭐 지났으니까. 네. 회사마다 다른데 네. 제가 일할 때는 10,000원씩 받았어요. 근데 지금 15,000원인데 그 보험은 뭐냐면 물건에 대한 파손, 아. 대물. 그러니까 배달을 하는데 배달한 물건이 파손됐을 때. 오토바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개인 배달 물건. 오토바이나 사람은 개인이 하는 거고. 아. 근데 오토바이 저도 예전에 이제 물건 사고를 워낙 많이 당해서 그때 이제 처음에는 보험회사에 돈을 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야. 한 70명만 돼도 70만 원이고 50명만 돼도 50만 원인데 매달 이거는 뭐 환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꼬라 받는 거예요. 안 내고 본인이 쌓아놓으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그럼 내가 보험회사를 하자. 보험회사까지. 내가 적립하면 되니까. 적립해놨다가 내가 적립해놨다 문 열어놨다 이걸로 하자. 급하면 또 쓰고 메꾸면 되니까. 근데 이게 나만 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하더라고. 아.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안 그러겠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득이 되셨어요? 사업 근데 운영하시는 실제로는 손이 됐어요. 오히려요? 물려주는 게 더 많았어요? 왜냐면은 기사들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사고 치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제 집에 사고에 대한 백을 샤 백인데 샤넬 백. 샤넬 얘기하세요. 뭐 얘기해도 되나? 네. 샤넬 백. 좀 큰 거래처였는데 그거를 얘가 가다가 떨어뜨린 거야. 백을. 기스 제대로 낚았네. 그게 한 700만 원인가. 이야. 700만 원이면 근데 제 한 일주일 용돈이네요.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새로운 거래처라면 그냥 몰라요. 기사하고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영수증 뒷면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아주 조그만하게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또 그런 꼼수를 또. 나 처음 알았네. 영수증 잘 봐야 돼요. 뒤에 체크까지 하겠네. 정말 작은 게시로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1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외상거래처고 우리가 수금해야 될 돈이 있으니까 얘들이 아예 까고 안 주네 돈을. 미수금을. 근데 나 그때 당시 적립했던 돈이 한 500쯤 됐어. 그렇지. 생돈 200이 나가요. 생돈 200 나가는 거죠. 200 주고 중고를 어떻게 수리해서 팔면 안 돼요? 주시고. 우리 와이프만 개 탔죠. 이야, 사모님 개 타셨네. 뭐 저기 막간이긴 한데 이 기회를 빌어서 사모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여보 그거 사고 난 거야. 이거 들으면 안 돼! 야, 이거 들어도 되나? 가정생활이 위태로워. 아직까지 그 사서 준 줄 알았는데. 이거 어쩐다, 이거. 이거 편집해봐라. 어떻게든 말려야겠는데요. 이거. 하여튼 그런 케이스가 대박이다. 많았어요. 네. 그럼 요거, 사업 초기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면, 뭐,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그리고 기타 장비, 뭐 요즘 같을 때 PDA는 기사들이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네네. 필요한 네. 최소한의 뭐 컴퓨터라든가 네네. 전화기, 네. 책상, 네. 그것도 한두 개. 그런데 제외하면 이제- 뭐 없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내가 아는 형님도 그때 이제 나랑 같이 일했던 형님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1인 퀵이 이제 생겼어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그냥 집에다 사업자 내. 사업자에 뭐 간이과세로 내면 되고 사업자는 내고 집에다 전화번호 따고 전화번호 착신 걸어놓고 내 핸드폰을 직접 하고 오더 따고. 그러고 오다 나오면 내가 치면 돼. 근데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코스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오다 띄우면 돼. 스마트폰으로. 띄워서 딴 사람한테. 공유로 띄우면 돼. 괜찮네. 근데 1인 퀵이 요즘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죠. 대리도 보니까 요즘 그런 1인 대리가 꽤 많이 있으신 것 많죠. 같아요. 술집 주변에 뭐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데도 많고. 한번 제가 의정부에서 그 일산 넘어갔는데 이 당시 대리 기사 하신 분이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시면서 오다를 뿌리시는 거예요. 운전하시면서. 근데 저는 굉장히 불안했던 게 운전하시면서 내내 전화를 받고 포를 뿌리는 거예요. 저는 운전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요즘 요즘에 그런 추세군요. 식으로 왜냐면 그 23%도 아깝잖아요. 그쵸. 가능하면 자기가 다 먹고 기사한테는 싶지. 근데 이제 조금 노력은 해야지. 왜냐면은 사무실 돌아다니 빌딩 타야죠. 네, 영업은 자기가 해야 되니까. 빌딩 타면서 영수증 날리고. 예전에 우리 보험업 편 생각나네요. 똘똘님 말씀하셨던 네. 사무실. 네. 그 당시 뭐라고 했죠? 전문 용어로?
그 뭐라고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네. 되게 웃겼는데. 네? 무릎부터 꿇었잖아요. 무릎팍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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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몇 살 때 어. 부모님을 여의고. 빌딩 털기. 예. 네, 맞아. 빌딩 털기. 아, 그 1인 기업은 역시 영업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네요. 그죠? 네. 사업을 차리게 되면, 아까 언급했던 그런 거 비용 외에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거 없고.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오다 양이 많아지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여직원도 구해야 되고 그러겠죠. 그리고 상황실장도 구해야 되고 상황실장이라 하면은 오다를 이제 좀 타치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제 여직원들은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타던 사람이라 서울 전체적인 지리도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뭐 저는 이제 제가 상황실장을 했었었는데 그 이제 어떤 기사 제재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은 맞지 않는 코스인데 돈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분당 같은 25,000원 받거든요. 서울에. 어디서요? 네, 서울에서. 분당 같은 강남에서 2만원, 종로에서 25,000원 받는데 용인 같은 35,000원이고. 네. 그런데 이제 애가 뭐 얼토당토 없이 막 오다만 잔뜩 차는 거야. 분당 집 실어놓고. 그럼 제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사실 상황시장에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자리네요. 똥코스 같은 거 안 팔리면 이제 사실은 거래처가 열받죠. 거래처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강남을 가든 상계동을 가든 똑같은 오다인데 강남 간 거는 방금 내렸는데 벌써 와서 가져갔어. 상계동은 1시간 전에 내렸는데 아직도 안 가져갔어. 그러면 열받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처리를 하기 위해선 이제 상황실장이 기사들을 또 컨트롤해야죠. 저 이제 알겠어요. 저도 가끔 킥을 써봤는데 불러도 굉장히 천천히 오는 경우 있고 받을 때도 되게 천천히 오는 경우 이게 똥코스야! 내가 그렇죠. 똥냄새를 할까 안 오는 거야. 그렇죠. 똥파리가 없어. 보이질 않아. 그렇군요. 어느 정도는 뭐 대강 바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코스가 일단 무리하게 코스를 받으셨거나 네. 그리고 이제 간혹 신입 기사들 중에 거리감이 좀 떨어지는 기사 가끔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자기가 지금 잠실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구로동을 찍고 가는 애가 있고 삥 돌아가려고. 뭐 정신이 없어요. 자기 딴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외곽 순환 코스로 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최고 수익 얼마까지 올렸어요? 최고 수입 아까 얘기했던 듯이 70명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최고였죠. 이제 화물이 그때 15대 있었어요. 그 중에 최고 월 순익 25만 원짜리가 15대 있으니까 그게 375만 원. 오토바이가 65대 있으니까 35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2,275만 원. 그러니까 총 2,650만 원. 근데 순이익이 2,650 매출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직원 빼고 기사 빼고 하면은 그래도 뭐 2,000 돈은 아니 한 1,500 나오는 거지. 그렇죠. 한 1,000 얼마 나가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도 되면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그 정도 되면 기사들하고 또 이걸 저 우리 관리도 해야 되니까 해줘야 되고 많이 해야 돼요. 막걸리 타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 비용도 많이 나와. 그래도 꽤 매출이 그 정도면 그 정도 규모가 유지가 되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힘들죠. 저도 정점 한번 찍고 바로 내리막이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어떤 이제 은퇴하신 분, 정년퇴직하신 분께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바로 팔았죠. 그분한테. 네. 엎어치기. 죄송하다는 얘기는 제값보다 이상하게. 지금 망했어요. 이거 슬픈 얘기다. 권리금 받고 이제 넘기신 거군요. 조금 받았어. 많이 안 받았어. 조금 받았어. 근데 그분 망하셔서 지금 굉장히 죄송스럽죠. 마음 안 좋으시겠네요. 그러니까 뭐 잘 되셨으면 되는데 잘 안 되셨어요. 굉장히 마음 근데 뭐 어차피 그것도 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자기 사업의 책임은 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느낀 거 뭐냐면 이 사업은 킥을 해본 분이 해야 된다. 킥 타본 사람이? 해본 분이 해봐야 된다. 전혀 없으셨구나. 없던 분이 하려니까 전혀 안 돼. 기사하고 맨날 싸우고. 또 기사들이 협박하면 또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또 다 들어주고. 그 기사분들의 생리를 잘 모르니까. 모르죠. 협박이라 하면 나 때려치겠다 이건가요? 뭐 주협박 별짓 다 있죠. 뭐 거래처 가서 깽판. 우리는 나한테 협박하는 건 아무 걱정 안 하는데 거래처 가서 협박하는 게 제일 무섭거든. 그럼 끊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왜 그 좋은 머리를 그런 데 쓰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당시에 그 사업 운영하실 때 광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뭐 그냥 막 빌딩 타는 건데 아까 무릎팍도사처럼 무조건 빌딩 타기. 빌딩 타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기사가 생기면 기사한테 베네핏을 줘요. 그러니까 기사한테 이제 어떤 뭐 찌라시를 하나 주고 거기다 기사 이름을 적고 그걸 나눠주고 만약에 그걸 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번 찍으면 뭐 얼마 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주는데 이제 그게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그 기사 있으면 그 기사한테 이제 상품을 주는 거죠. 뭐 10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 상품권 주. 그러면 기사들도 나름대로 그런 게 많으니까 기사들도 재밌죠. 계속 어차피 거래처 가서 거기서
하나 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사가 어느 수점만 되면 거래처 모으기는 좀 많이 좋아져요. 네. 그건 또 이제 기사분들의 각자의 또 어떤 성실도나 영업력에 따라서. 그렇죠. 네. 일단은 당시에는 거의 빌딩 타기. 이게 이제 사업주가 타든 기사분들이 타든 빌딩 타기. 지금처럼 온라인 마케팅은. 대기업도 저희가 좀 했었는데, 대기업은 아무래도 아는 사람 통해서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하고. 줄이 제일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금을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금요? 그래서 매달 정산 받을 때 금 선물 좀 하고. 앞자가 뭡니까? S입니까? 그 오다를 그 큰 회사에 오다를 책임지는 분한테. 그렇죠. 금 작업 좀 왜 이상하게 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S예요, L이에요, 뭐예요? H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회사. 얘기하셔도 돼요. 편집. 편집. 싫으만. 밖에 없는데. 안 되겠다. 왜냐면. 제가 편집할게요. 왜냐면. 그때 나랑 같이 일하던 형, 이제 나랑 같이 하던 형이 아직도 거기에 몸담고 있어. 아직도 그 일을 해, 혼자. 거기만 붙들고. 편집이다, 이건. 역시 그런 것도 노비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네요. 큰데 이제 거래하려고 하면. 큰 거래처는 단가가 장난 아니거든요. 한 달에 뭐 매출이 한 5천만 원, 4천만 원. 거기만. 근데 어느 회사든 간에 이제 특히 자재부나 총무부, 이제 돈 관리하고 이런 쪽은 특히 총무부. 이런 쪽들은 그 회사 오너들도 사실 다 알아요. 그 적당히 이제 뒤로 페이백 받는 거를 알죠. 나는 사실 그 거래처 총무부 지금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난번에 한번 길거리에서 한번 만났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90도야. 허리가. 버릇이야. 미치겠네. 그 절대 갑에 대한.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허리가 90도야. 근데 걔네는 빳빳하게 서 있잖아요. 빳빳하게 서 익숙하니까. 누구든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럼. 대기업의 총무부 애들이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무조건 접대 다 받고. 어려워, 이름이. 나나에드님. 나나에드님. 무슨 일본 애니메이션 여주인공 이름 같아. 얼굴은 정반대인데. 역대 제일 어려워. 내자 처음이야, 내자. 세자인데, 우리 원래. 제 퀵 회사 이름이 지금은 이제 망했지만 빨리빨리였어요. 좋네요. 그런 게 좋아요. 전화번호 죽였거든. 많지 않아요? 전화번호가 8288이었거든. 골수란 보네. 제일 화제에서 전화 왔었어요. 그 2천만 원 사겠다고. 파라고. 안 팔겠다고 하는 게 지금도 후회해요. 제가, 나나에드님. 네. 혹시, 당연히 저희 자수다 방송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들어보시고, 저희 만나기 전에. 네네. 척척 박사는 어떤 사람이겠구나. 안 회장은 어떤 사람이 있구나. 혹시 나름대로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상상을? 일단 척척 박사님은 목소리가 컬투의 정찬우 씨를 닮아서.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약간 좀 포근해 보이고, 약간 좀 뭐랄까, 좀 둥글둥글한 이미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좀 깼어요. 왜 깨셨어요? 전혀 반대야. 키도 훤칠하시고 키가 왜 이렇게 커? 그래서 별명이 미남수다쟁이잖아요. 괜히 미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쌍꺼풀까지 주셔가지고 완전 제 이미지랑은 너무 반대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기생오랍이에요. 생긴 게. 기생오랍이는 아니고 한 20년 전에는 기생오랍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오랩이에요. 잘생겼어요. 저는요. 안 회장님도 제 생각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목소리가 이제 얇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자그마하시고 빼짝 마르시고 막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학교 다닐 때 좀 쪼만하고 말 잘하고 사회 막 이런 거 많이 하고 이런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스가 있죠. 키가 왜 이렇게 크고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그렇죠. 굉장히 스마트하게 생기셨고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나주님 저도 스마트 고급스러운 표현 좀 써주세요. 이거. 네. 나도 스마트인데. 사실과는 다분히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칭찬 일색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것도 뭐,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네네. 이제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겠지만,
그 퀵을 이용하는 분들. 예. 이제까지 얘기는 주로 오피스, 예, 그렇죠. 주 거래처 뭐 이런 걸로 갔는데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중요한 증거물, 아까 뭐 살짝 금 같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뭐 좀 예외적인 거 어떤 게 있나. 저도 사실 그런 걸 기대를 많이 하고 이 일을 하면서 항상 오다를 받을 때마다 이 오다는 뭘까 이런 기대도 많이 했는데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고 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급한 사람들이니까 광고회사, 잡지사, 영화사, 일반 기업체 마케팅실, 홍보실. 다급하게 가야 되는. 거의 대부분 그런 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혹시 뭐 그러면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어떤 그 오다 있으세요? 예를 들면 연예인이 뭐 이용했었다든가. 연예인이 이용한 것보다도 이혼이 아니고 이용했던 것보다도 제가 이제 발음이 좀 이용했던 것보다도 그 화장품 회사에서 연예인들한테 선물 많이 가요. 엄청 많이 가요. 그럴 때는 제가 나갑니다. 이제 퀵을. 직접. 아유, 연예인 보려고. 바쁘실 텐데 혼자. 두 가지였네. 똥코스하고 연예인. 특히 이제 뭐 어디 화장품 회사인데 아니 향수 회사 같은 경우는 물건도 쪼만해요. 물건도 쪼만하고 연예인들 한 5, 60명, 많게는 한 7, 80명을 배달을 해야 되니까 단가도 좋고. 그건 다 내 수익이니까.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연예인들 집 구경 다 하고. 근데 기억에 남는 연예인도 많죠. 일단 대체적으로 좀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매니저가 그냥 봐서 사실 실망을 많이 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연예인은 우리 김수미 씨 같은 경우는 집안으로 퀵 기사를 들여보내더니 커피를 한 잔 꼭 먹고 가라더라고요. 이야. 처음이었어요. 우리 일용 언니가 또 그런 인간적인 분이. 아니 그분이 되게 진성 좋아 보이시잖아요. 평소에도. 진짜 그러시구나. 아이고 우리 기사님 왔어? 그러더니 들어오라 하더니 커피 한 잔 꼭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도 그때서부터 팬이 됐습니다. 솔직히 그런 기억 못 잊죠. 그리고 황신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황신혜 씨. 황신혜 씨 같은 경우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고요? 근데 얼굴은 못 보고 아줌마만 봤어요. 어차피 집이 그때 너무 얼굴하고 좋더라고. 지금하고 또 많이 달라지셔가지고. 그런가? 네. 그리고 그 노랑머리 나왔던 이재은. 이재은. 이재은 씨. 그 친구는 청담동에서 골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전해줬죠. 이재은 노랑머리 기억이 짙죠, 우리는 이재은 씨. 영화 괜찮았잖아요. 괜찮았죠, 참. 네. 볼거리가 풍부했던 영화였어요. 네. 아니 혹시 저런 경우는 없어요? 그 오다를 받았는데 사람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좀 태워줘라. 뭐 이런 거. 그거는 그 이제 황당한 오다.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만 태우는 킥이 있었어요. 여의도에. 연예인 전문 사람 전용. 네, 우리는 그게 아니었고. 여의도에 있을만하네. 근데 이제 저희는 가끔 이제 거래처에서 이제 자기 딸내미 대학 입시인데 면접을 여기랑 30분 차이야. 그런 거 이제 몇 번 했었죠. 진정한 총알 배송. 네.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누구를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든가 누구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굉장히 급한 상황이면 퀵 써볼만 하겠다, 그죠? 특히 지방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의 도로 사정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막히는 도로에서 차 방법 없잖아요. 그럼요. 날아가지 않는 이상. 또 새로운 또 좋은 정보네요. 네. 요거 빠졌는데 가장 비쌌던 요금이 얼마인가요? 그것도 이제 제가 했는데. 네. 비싼 거는 이제 돈 되는 건 다 하셨네, 직접. 네. 아니, 왜냐면 기사들이 힘들어할까봐. 또 그런 배려, 말도 안 되는 배려. 제주도를 가는데. 퀵으로요? 갑자기 급하다고. 무슨 박스인데 너무 급하다는 건 이제 뭔지 내용물을 내가 모르니까. 비행기로 가면 안 되나? 수화를? 비행기로 보내는 게 있긴 있는데. 근데 직접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60만 원 받고 왔습니다. 수지가 맞아요? 왕복 15만 원에다가 늦어서 비행기 못 타서 자고 와도 한 5만 원 되니까. 하루가 가잖아요. 하루가 가죠. 그래도 제주도 바람 쐬고. 바람 쐬고. 60만 원이면 단일 배송으로는 그게 제일 크고. 제가 오전 용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들 그렇지 않아요? 오전에 제일 싼 건 얼마예요, 대표님? 그때 5,000원이었어요. 지금은 올라서 6,000원일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 그렇게 초단거리? 아니, 바로 옆에. 그냥 옆에? 네. 그 귀찮으니까. 같은 구내. 같은 구내. 신사동에서 논현동. 근데 이제 신사동에서 양재동 이럴 때는 한 6,000원. 신사동에서 포이동 이런 건 7,000원. 또 이제 그 2007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강북도 이제 종로에서 신사동 같은 경우 8,000원. 근데 신사에서 역삼 대치는 9,000원. 이런 식으로. 강남보다는 또 다르겠죠. 오다를 받으시면 지도로 딱 거리를 찍어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게 오래되면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 아. 바로바로 그냥. 그래서 상계동 13,000원, 뭐 중곡동 12,000원. 그냥 누르면 바로바로 나오죠. 그럼 아까 연예인 얘기 나왔는데 태우고, 사람 태우고 이런 거 있는데, 아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네. 사고가 나도 옴빵 기사 한 몫이에요? 옴빵 기사 몫이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시는 분들도 유의는 하셔야 돼요. 타기 전에 뭐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얘기는 별로 안 할 거예요. 뭐 무슨 미란다 원칙을 할 필요도 없고. 아니, 그런 보험은 없어요? 그 퀵 기사님들을 위해서 뭐 운송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퀵 전용 보험은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그러니까 2007년도 당시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당시까지 없었습니다. 자기 보험회사의 수지 잘 안 맞을 거예요. 보험회사가 퀵 기사라고 하면 보험을 또 들어주려고도 안 했어요. 그 당시는. 그러겠죠. 지금도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 말고 대인 대물 보험이 있어요. 있는데 근데 안 해주잖아요. 퀵 기사를 안 해줬어요. 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네. 나나에드님, 네. 저게 궁금합니다. 네. 그 요즘 퀵 서비스 한 축이 있고 대리 기사분들도 한 축이 있는데, 네. 나나에드님 보셨을 때 퀵 서비스가 날 건지 대리 기사분들 수입이 날 건지, 뭐 대충 평균적으로 봐서 어느 쪽이 낫다고 보시는지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퀵이 낫다고 봅니다. 아, 수입은? 네, 수익도 그렇고 생활 패턴도 그렇고. 왜냐면 낮에 일을 하고 그런 게 있군요. 일단 집에다가는 나 일하고 올게 라고 저녁 때 오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가족 같이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 자체가 그냥 데일리 패턴이니까 사실은 저는 퀵이 낫다고 봅니다. 다르기도 하죠. 대리 뛰시는 분들은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쵸. 금전적으로는요? 금전적으로도 이제 대리 뛰는, 제 뛰어보진 않았지만 뛴 사람 얘기를 들어봤을 때 퀵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퀵도 사실은 기술직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오다 받는 방향도 그렇고, 그리고 오다뿐만 아니라 이 거리도 알아야 되고, 일하는 시스템도 알아야 되는데, 평균 한 1년 이상 이제 퀵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못 찍어도 하루에 한 20만 이상씩은 찍어요. 야, 20만. 근데 이제 그거는 베테랑 기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잘 하시는 분들? 잘 하는 1년 분들. 이상에서 좀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되기가 사실은 좀 걸려요. 빠른 친구들은 뭐 한 6개월 만에 그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도 제가 봤어요. 보긴 봤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 직원이 20분 계시면 그 중에 하루에 20만 원 이상 찍는 분들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절반이 안 됩니다. 네, 절반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애석하긴 한데 없어요. 안타깝고. 왜냐면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일찍 출근을 해야 훨씬 일단은 수입 자체가 이 친구보다 늦게 온 애보다 일단 한 5만 원 먼저 깔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성실해야 돼요. 일찍 나와야 이것도 훨씬 많이 그리고 또 열심히 한 사람한테 오다도 더 밀어주게 되고. 그렇죠. 왜냐면 열심히 한 사람들은 사실 이 퀵은 이제 사업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게 언제냐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러니까 날씨 안 좋은 날, 그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기사가 없어. 일은 막 무지하게 많고. 근데 이때라도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기사는 너무 일단 고맙기 때문에 다른 때라도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분당을 간다. 그러면 용인도 엎어주고 수원도 엎어주고 막 계속 엎어주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수입을 만들어주죠.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네. 특히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벌어가는 수당 구조인 어떤 직업은 오너 입장에서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더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요. 퀵뿐만 아니라 뭐든 마찬가지. 근데 웃긴 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기사들이 나한테 로비를 하려고 그래. 오다도 달라고. 막걸리 대접하고. 그런 것도 그것도 그 능력이에요. 그것도 능력이고 진짜 한 만큼 받는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로비도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리고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이 들어올 때만 핫도그 하나씩 사갖고 들어오고. 근데 그런 거 하나가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그럼 당연한 거예요. 영업이라는 거는 필요해요. 들어오면서부터 막 욕을 막 달고 들어오는 기사들도 많이 짜증나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지 더 못 찍게 하려고 막 눈에 혈안을 끼죠.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잘하면 더 마음이 가는 거고. 근데 혹시 우리 기사 예전에 이제 나랑 같이 일했던 우리 기사들 이걸 들으신다면
내가 왜 그랬는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일이니까. 지난 일이니까. 덜고 가야죠. 내용이.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나라이두님이 네. 정리하는 의미에서 네. 간략하게 아, 퀵서비스는 요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못다 하신 얘기들 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퀵서비스는 나이대가 정말 다양합니다. 10대도 온 적이 있었고 70대도 일을 하신 분들도 지금도 70대까지. 계시고. 근데 이제 70대 분들은 굉장히 안전운전이고 일 자체도 급하지 않은 걸 줘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30분에 끝날 일을 한 2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 신호 다 지키고 차선 다 지키고 끄덕이 그러신 안 하시고. 분들이니까 네. 일이 좀 늦죠. 대신에 이제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일을 하고 열심히만 한다면은 굉장히 어느 정도 수입도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열심히 한다는 게 사실 많이 힘들어요. 저도 이제 퀵을 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오토바이를 실제로 타고 힘들었는데 입에 진짜 단내가 난다는 게 어떤 건지 알 정도. 그리고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혹시 뭐 지나가다가 점심시간에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밥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계신다. 그러면 일 많이 안 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정말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막 뛰어다녔고. 저는 편의점 근처나 이런 데서 막 걸어가면서 잠깐 짬내서 이렇게 잠깐 드시는 것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게 태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그 유명한 2명의 기사가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친구들은 정말 지독하게 일을 해요. 일뿐만 않아요. 아니라 먹지도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이나 CJ나 LG에 가면은 그 직원들이나 이제 접대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층이 있어요. 네. 그 층에 가면 음료수 이런 비스켓 이게 무한으로 갖다 놓거든요. 그럼 거기서. 거기 일 갔다가 거기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받고. 존경스럽다. 이거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새겨들으셔야 될 일 같아요. 그리고 존경스럽다. 네.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오토바이도 이제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옛날에 막 세녹스 기름 넣고 기름값도 아끼려고. 세녹스가 뭐죠? 유사휘발유. 유사휘발유. 네. 막 오토바이 기름값 얼마 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끼려고. 그것도 아끼고. 그리고 근데 오토바이 기름보다 세녹스가 더 비싸지 않아요? 훨씬 싸죠. 오토바이 휘발유인데. 그 연비 그런가? 휘발유 2,000원. 그럼요. 2,000원. 세녹스는 그때 900원이었는데. 더럽게 비싸, 휘발유.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일을 예를 들어서 저녁 9시쯤에 갑자기 오다가 나왔어요. 왜냐면 거래처는 밤 10시에도 오다 나오고 밤 12시에도 오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사에서 갑자기 나 너무 급한데 강남 우리 사무실에서 양수리 그 촬영장까지 뭐 물건 하나 갖다 달래요. 근데 시간은 새벽이야. 해줘야 돼요. 왜? 거래처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근데 기사들이 없으면 정 없으면 내가 하는데 요런 거를 아까 얘기한 그 두 친구한테 얘기하면 해요. 집에 자고 있다가도 이 친구들은 멋진 분들이네요. 정말로 내가 봐도 귀신 같은 친구들이에요.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존경스럽다.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돈 많이 벌죠. 인생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죠. 희한한 거는 그 친구들은 사고도 안 나. 이야. 사고도 안 나. 사고도 피해가.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시간 동안은 일에 대한 촉각이 곤두서 있는 분들. 사고도 안 나고 정말로 열심히. 근데 대한민국 가장이면 그 정도 해야죠. 멋있다, 정말. 네, 저는 가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더 많죠. 네. 게임에 빠져 대부분이 있는 그렇겠죠. 사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퀵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 딱 두 종류예요. 게임하고 노름. 요거에 빠진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요거는 정말 게다가 답이 또 없어요. 플러스 여자까지 있으면 그럼 일 하나만 하죠. 할 필요 그럼요. 없죠. 네. 3대 요소를 다 갖춘 건데. 뭐. 그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는 것은 딱 하나. 돈 떨어져서. 돈 생기면 다시 들어가서 예전에 하던 취미 또 다시 하고. 물론 뭐 지금은 그런 분들 거의 없겠지만.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서비스? 없습니다. 인기 서비스는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나이주님의 유학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편집을 마치는 대로 업로드하겠습니다. 뿌잉뿌잉.